워싱턴을 연결하겠습니다. 박현영 특파원, 부족한 의료 장비를 놓고 주지사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방까지 벌였다면서요? 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다음 달 초면 의료 장비 재고가 바닥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We're about 10 days away now from seeing widespread shortages, ventilators, surgical masks, the things that absolutely are necessary to keep a hospital system running. J.D.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주정부끼리 의료 물자 확보 경쟁이 벌어져 장비 가격이 오르고 있다면서 무법천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결정을 연방정부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주 방위군도 현장에 투입이 됩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환자가 많이 나온 뉴욕, 워싱턴, 캘리포니아주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고 추가 의료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대 재난 지역 지정도 승인했는데 사태가 심각한 뉴욕, 캘리포니아, 워싱턴주에 대규모 병상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미 육군 공병단은 뉴욕주에 임시 의료시설도 짓습니다. 다만 부족한 인공호흡기,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나온 코로나19 환자는 전 세계 환자의 절반이 넘습니다. 17만여 명입니다. 치료 현장에 은퇴한 의료진과 의대생까지 투입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환자를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지금까지 5천 명 넘게 숨진 이탈리아의 치명률은 우리보다 8배 가까이 높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선진국인 이탈리아에 쿠바 의료진이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Our government sent us here for bring our solidarity here. 러시아도 중국도 의료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6만 명에 이르면서 의료 인력이나 물자를 자체적으로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졸업 시험도 면제받은 의대생들이 현장에 투입되고 호텔이 병원으로 바뀌고 시신을 담은 나무관들이 교회에 쌓이는 풍경은 더 이상 새롭지 않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숨지는 비율도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나날이 증가해 9%가 넘은 이탈리아 치명률은 한국의 8배, 세계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의료난에 시달리는 건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대륙에서 이탈리아 다음으로 피해가 큰 스페인도 이미 은퇴한 의료진 14,000명을 소집했습니다. 확진자 5,000명을 넘긴 영국도 전직 의사와 간호사 65,000명에게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프랑스에선 코로나19 환자들을 진료하던 의사가 확진 판정을 받고 숨지는 사례도 처음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라질에선 위생이 열악한 빈민가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빠른 확산이 우려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이번엔 유럽을 보겠습니다. 유럽에서의 확진자는 21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의 절반이 넘죠. 특히 수천 명의 의료진들이 감염된 게 지금 문제입니다. 유럽에선 의료진들이 오염의 사슬이란 말도 나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유럽에서 이탈리아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나라는 스페인입니다. 지금까지 4만 2천 명 넘게 감염됐고 3천 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확진자 중 최소 5천 명 이상이 전문 의료진이라는 겁니다. 스페인 보건당국도 의료 인력 확진 비율이 10% 이상으로 두 자릿수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뿐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나 프랑스 등 주요 감염 국가들에서 최소 수백 명의 의료진들이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미 숨진 의료진도 30명 이상입니다. 수천 명은 자가 격리 중입니다. 결국 유럽에선 감염된 의료진들이 오염의 사슬이 돼버렸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처지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의료 체계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자 이웃 나라도 나섰습니다. 독일은 이탈리아와 프랑스로부터 일부 중증 환자들을 받기로 했습니다. Die Kollegen in Frankreich sind übermäßig im Moment belastet mit den Patienten, die jetzt zu ihnen kommen mit den Covid-Erkrankungen. 지금까지 유럽의 누적 확진자는 21만 명을 넘었고 모두 12,000명 넘게 숨졌습니다. JTBC 어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진단 장비를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 어젯밤 정상 간 통화에서입니다. 진단 키트를 지원해달란 요청이 세계 곳곳에서 들어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오늘 생산 업체를 직접 찾았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젯밤 10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료 장비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여유분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 FDA 승인이 될 수 있게 즉시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진단시약 5개 업체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들을 긴급하게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현재 이들 업체는 매일 13만 5천 명분의 진단시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젠의 경우 이미 생산량의 95%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는 곧 모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키트를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변이가 있어도 다 잡아낼 수 있는 걸 아마 4월 중순쯤 바이러스 자체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을 이길 수가 있나. 일반인의 상식을 뒤엎는 말씀이시네. 일반인들은 아무리 우리가 쫓아가도 바이러스 그걸 쫓아갈 수 없다 그렇게들 생각하는데요. 이길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치료제 개발과 연구소 설립 등 바이오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 진단 키트를 수입하고 싶다는 데는 이란과 네덜란드를 비롯한 40개국, 또 인도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데는 30개국이 넘습니다. 독일은 우리나라의 검사 방식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입하고 싶다며 우리 정부나 업체에 요청한 나라는 이란과 네덜란드를 포함해 지금까지 47개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처럼 정상들이 직접 지원을 요청한 나라도 있습니다. 실제 수출까지 이뤄진 곳은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루마니아와 콜롬비아입니다. 수입 대신 무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나라도 39개국이나 됩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모두 지원해 줄 순 없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국내 수급 상황을 봐가며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덴마크의 경우 한국 업체의 진단키트 제공을 거부했다. 정부가 뒤늦게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진단키트 협조를 거부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제품을 요청한 국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빠른 검사 능력과 확진자 추적 방법을 벤치마킹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독일이 대표적입니다. 독일 일간지 디벨트는 한국식 방식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독일 정부에도 확산하고 있다며 한국이 검사를 많이 한 것이 방역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독일은 휴대전화 정보를 활용하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에선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한국의 정교한 추적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우리나라가 시작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이젠 여러 나라가 함께하고 있지요. 그런데 좀 더 진화한 선별진료소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기 위한 번뜩이는 아이디어들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구석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일회용 마스크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가장 좋지만 물량이 부족해 쉽지 않습니다. 정부도 재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문제는 소독입니다. 헤어드라이기나 다리미로 열을 가하면 필터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한 업체가 개발한 동전 크기의 항균칩 패치입니다. 마스크 안에 3시간만 붙여두면 황색 포도 상구균, 대장균과 함께 냄새까지 잡습니다. 실용성이 입증되면서 국내 공기업은 물론 미국, 일본 등에서도 주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허청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최신 특허 정보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치료제와 진단기술 관련 국내외 동향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겁니다. 선별진료소 역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보건소입니다. 마치 공중전화 부서처럼 생긴 설비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전원을 켜면 불이 들어오면서 작동합니다. 1인용 이동형 음압 부스입니다. 환자가 들어가면 의료진이 구멍으로 손만 넣어 검체를 채취합니다. 소독은 1분 만에 끝납니다. 대구에도 투입됐습니다. 검사 시간을 줄이고 2차 감염의 위험을 줄이고자 음압 부스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마스크 착용에 따른 귀 통증 예방 고정띠와 침방울을 차단하는 독서실형 식당, 그리고 집회 소독기까지 시민들의 아이디어도 곳곳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